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양홍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우리 양혜심님 이번 주 수요일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4시 여의도 아웃파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오. 제목은 양 차장과 함께하는 P2P 완전 정보. 완전 정보. 네, 오늘 재밌게 되면은 P2P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20분 하고요. 네. 나머지 시간은 신건영 이사님께서 네. 부동산과 NPL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P2P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고 싶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P2P 개인 투자자분을 직접 모시고 생생한 투자 경험담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P2P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검색창에 와우스타 검색하셔서 P2P 금융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월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전문가 그리고 투자자분을 모셔보고 있는데요. 미드라이트 이승행 대표님 그리고 윤혜라 개인 투자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아주 뭐라고 할까 열정적인 분 한번 열정적인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시고 일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윤혜라 투자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고요.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이제 8년 차에 접어든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험회사에서 현재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 8년 차 30대 초반에 개인 투자자님 자리를 해주셨는데 요즘 사회적 이슈가요. 네. 욜로족이냐 아니면 욜로. 통장 요정이냐. 네네. 이게 두 가지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30대 초반이면요. 근데 아무래도 P2P 투자자로 저희가 자리를 모셨으니까 통장 요정 쪽이신 것 그런 같은데. 쪽이겠죠? 네, 실제로 좀 어떠신가요? 이제 최근에 이걸 비교하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제 욜로라는 것 자체는 현재의 가치를 둔 단어일 거고, 이제 후자 이제 뭐 통장 요정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래에 좀 가치를 둔 단어 뜻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어서 후자에 조금 가깝기는 하겠지만, 저도 여행도 좋아하고 뭐 맛집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테크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더 옳다기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기회비용을 좀 따져서 이제 좀 건전한 소비를 하는 하나의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욜로. 그래서 제가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한 뜻이 뭘까? 뭐예요? 먼 훗날의 행복보다는 네. 그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 뭐 그런데 대표님 YO, 네. LO 네. 이 욜로의 약자인데 네. 이렇게 쭉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인데요. 와, 예. 이거요. 다 알고 욜로는 있어요. 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뭐 즐기며 살자. 약간 네네. 좀 이런 뭐 맞죠. 얘기예요. 예. 대표님 그러면 금융 전문가로서 네네. 그 욜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욜로 라이프를 좀 즐기고 싶긴 한데 사실 네. 현실적으로 네. 욜로는 후회 없이 살자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저축이나 이런 투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뭐 모은 돈을 바로 이제 소비를 하거나 이런 성향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일부분은 좀 저축이랑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즐기지 않고 일부는 재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일부는 저축이나 뭐 예금성 잔고로 넣어두고 일부는 또 투자를 통해서 좀 자산을 불리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양 MC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네. 욜로족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근데 아닌 것 끝인가요? 같아요. 네,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윤혜라 개인 투자자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젊은 층들의 재테크 관심이 실제적으로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최근에 이제 은행 금리가 1, 2%대로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요. 사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 이제 P2P가 10%대 이제 중금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대에서 40대 직장인들이 P2P 투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2P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10,000원부터 이제 분산 투자도 가능하시니까 네.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좀 재테크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재테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한 지는 이제 8년 차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예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축보험을 예금으로 좀 잘못 알고 들면서 조금 강제 저축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목돈이 좀 모이면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ELS나 DLS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후에는 이제 뭐 채권도 있었고 ETF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P2P까지 해서 최대한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살짝 방송 전에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떤 얘기요? 네, 투자자분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아, 예, 예. 근데 깜짝 놀랐어요. 꽤 어떻게 많아요. 되는데? 꽤 많아요. 꽤? 네. 어느 정도? 아,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러면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사실 재테크를 좀 일찍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큰 돈을 종잣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직장 초년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좀 돈을 모을 수 있다더라 하는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돈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돈 모으기 쉽지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목표? 그래서 이제 그 목표도 이제 굉장히 크게 잡거나 길게 잡으면 좀 많이 힘들고 네. 금방 지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1년 정도로 잡고 1년에 나는 얼마 정도를 모으겠다. 그리고 네. 이제 얼마를 모아서 나는 어떤 거를 뭐 하겠다, 이루겠다라든지 제가 저한테 주는 약간의 선물 개념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달로 끊어서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모으겠다라는 적어도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목표를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 처음이 어렵지 이게 돈을 버는 게 눈에 나중에는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도 이제 잃지 않는 게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LS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위험 중수익 대비해서 조금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P2P로 좀 많이 옮겨온 상태고요. 아, 예. 그리고 네. 대표님, 네. 그 ELS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지금은 일정 부분들을 P2P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투자를 옮겨가고 있다고 네. 그러는데요. ELS하고 P2P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ELS는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이제 발행한 채권 비스무리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형도 있고 지수형도 있고, 네네. 그래서 좀 안정성은 좀 있지만 사실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P2P도 좀 잘만 상품을 분석한다면 안정적이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P2P 같은 경우에는 상품군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할 수는 있는데 P2P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업체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형태로 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좀 비상금을 좀 활용하는 용도면 기간이 짧은 데 투자를 하시면 되고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하신다면 리스크를 좀 감안하더라도 좀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온라인으로 24시간 아무 때나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P2P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 더 좋지 잘 않을까. 옮겨오셨다는 우리 네. 대표님 예. 얘기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좀 내가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소위 말하는 종잣돈이 좀 모여야 그렇죠. 이걸 내가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젊은 층들은 돈을 모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윤혜라 개인 투자자님께서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애초부에 종잣돈이 많아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종잣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지 요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학 때도 이제 장학금이 아니었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거고요. 이제 용돈을 좀 받기도 어려워서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모의 도움은 좀 받기가 어려웠고요. 대신에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목돈이 가장 많이 드는 뭐 결혼이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뭐 학자금 대출, 저는 이런 이제 목돈이 드는 큰 이슈들이 없었던 게 조금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취직도 좀 빨리 한 상태여서 그래서 조금 빨리 모을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윤혜라 투자자님은 네. 지금 보니까 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종잣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사회 초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제가 첫 직장을 이제 미국에서 구했어요. 마땅하게 미국에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사실 좀 되게 했다고 저는 믿고 싶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냥 돈을 모아놨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잡았을 때 좀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또 운영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적금이나 펀드 또 일부 주식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자금을 좀 투자를 했었죠. 예. 굉장히 그렇군요. 화려한 재테크 이력을 가질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았나 네. 봐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모르죠? 노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윤혜라 개인 투자자님의 P2P 투자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 P2P 시장을 잘 이렇게 지켜보다가 고민 끝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뭘 지켜보고 결론적으로 이거다 싶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P2P 이전에 이제 안전 투자더라도 금감원에서는 이제 그 원금 보장을 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그만큼 P2P도 당연히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에 좀 거부감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 자체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ABL, MPL, 뭐 LTV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용어들 자체도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서 제 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의 두려움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증권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돈들을 이제 최저 금액으로 투자 금액으로 요구를 해요. 이제 네. 1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제 플랫폼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P2P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잃어도 뭐 공부했다 싶을 정도만큼으로도 투자를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직장인들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아무래도 자동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많았고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플랫폼에서 얼만큼 정보를 공개하느냐, 뭐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공개를 하느냐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미 플랫폼에서 한번 심사를 해서 나오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보다는 조금 정보를 얻기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가 굉장한 P2P의 장점이 매력이죠. 아닐까 네. 싶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출연하셔서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라라는 맞아요. 조언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윤혜라 투자자님은 그럼 처음에 투자했던 그 P2P 상품의 종류는 어떤 거셨나요? 저도 이제 부동산 담보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집을 담보로 잡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뭐 LTV도 봐야 되고 지역도 봐야 되고 뭐 이제 차주 신용도도 봐야 되고 이게 근저당 설정인지 뭐 질권 설정인지 선순인지 후순인지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사실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승현 대표님, 이렇게 개인 투자자님처럼 부동산 담보 상품을 시작으로 P2P를 시작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 담보 상품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용어가 많잖아요. 어려워요. 낯설고.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네. 생소하죠. 어떤가요? 일단 뭐 아무래도 담보가 있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뭐 초보자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업체들이 부동산 담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 보증, 그러니까 매입을 체결하는 NPL 매입 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이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짠다거나 아니면 경매를 좀 최대한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취급함으로써 좀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담보 상품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뭐 부동산 선순위 대출도 있고 후순위 대출도 있고 네. 그다음 담보 중에 이제 뭐 경매 경락자금 대출, 뭐 배당금 담보 대출 뭐 이런 것들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분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TV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담보 대출 중에 이제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 비중을 이제 LTV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LTV가 아무리 좀 낮다 하더라도 지역도 좀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좀 분석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용 대출보다는 조금은 좀 안정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잘만 운영을 하면 담보 상품으로 초보자들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부동산 담보가 있는 상품 초보자로서 처음 투자하기에 괜찮다. 좀 괜찮은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투자했던 경험과 수익률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시작을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정도 해서 130개 정도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제 상환율은 이제 50%가 좀 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환율을 50% 이상으로 가져가는 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부동산 담보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NPL, ABL, 뭐 매출 채권 담보라든지 뭐 PF나 동산이나 이제 최대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금액적으로나 이제 기간적으로나 이제 최대한 나눠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언뜻 들어도 기간도 잘 분산을 해놓으셨고 네. 상품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유네라 투자자님께서는 기본적인 투자의 네. 기본적인 원칙 이제 분산 투자를 분산. 잘 이행하고 계셔서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잘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100만 원 한 상품에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보면 100만 원 다 손실을 보지만 그렇죠. 100만 원을 만 원씩 쪼개서 100개 상품에 투자를 했고 5개 상품이 부실이 난다면 5만 원만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산 투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상품하고 다양한 업체를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유네라 투자자님처럼 10%대의 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네. 윤혜라 개인 투자자님, 그러면 투자할 때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시 네. 보는 어떤 투자했을 때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하시나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뭐 차주 신용도나 뭐 지역이나 LTV는 기본으로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PF 같은 경우는 뭐 준공률도 봐야 되고 그래서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담보를 예로 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선호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잘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로소득만으로 사실 대출 없이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지역에 하면서 이제 대리만족 개념의 간접 투자 개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지역은 상대방도 다른 분들도 다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분양 리스크도 좀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LTV를 계산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 상승률도 조금은 예상을 할 수 있고 해서 이제
그 좋아하는 지역을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담보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평소에 이제 관심 있는 담보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도 있고 좀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담보 대비 이 상품이 대출이 좀 덜 나갔나 많이 나갔나 이거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고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제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데 P2P 상품을 보면 기간도 명시가 돼 있고 네. 금리도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금이 짧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상용 자금이다라고 하면 기간 짧은 쪽에 투자를 하시면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담보물건 같은 경우도 기간 좀 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유롭게 이제 자금을 운영해야 된다라면 담보 가치가 확실하면서 기간이 좀 긴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P2P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P2P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활용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유나 투자님처럼 다들 좀 많은 네.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 보니까 윤혜 네. 투자님은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기본 정보는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고 거기다 네. 하나 추가해가지고 내가 잘 아는 지역이냐까지 꼼꼼히 보시는 것 굉장히 같아요. 현명하고 잘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굉장히 좀 같아요. 안전한 네. 투자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P2P가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어떤 투자의 리스크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연체나 부실도 피할 수가 없고요. 이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할 수 있다고 사실 피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상품 종류도 좀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기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해서 좀 분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금에 대한 투입보다도 이제 이자에 대한 뭐 이제 재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리 효과를 네.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개인 투자자분과 P2P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른 일반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이 궁금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한국경제TV 와우스타와 피자모가 함께 P2P 투자자에게 물었습니다. P2P 투자를 알게 된 경로는 1위 52.86% 인터넷으로 알게 됐다고 응답해 주셨고 뒤를 이어서 지인 추천 그리고 3위는 기사, 4위는 광고를 통해서 P2P 투자를 알게 됐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네, P2P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저희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응답도 좀 있지 않을까 아, 싶은데 예, 아마도 좀 있을 네. 듯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네.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나라 개인 투자자께서는 P2P 투자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결과처럼 저도 인터넷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P2P 자체가 이제 비대면 거래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IT 쪽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뭐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유나라 개인 투자자께서는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언이라기는 네. 조금 선배로서. 그렇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수익률의 리워드도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혹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익률이나 리워드를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체가 살아야 저희 투자자들도 공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플랫폼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출구 전략, 담보 적정성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업체 대표 입장으로서도 네. 조언의 한마디, 그리고 좀 투자의 금액 대비 몇 % 정도를 P2P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팁을 좀 던져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유네라 투자 고객님 너무 잘 투자를 하고 계셔서 모본 답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항상 MC 두 분께서 시작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를 만약에 P2P로 가져가게 되면 좀 안정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 고객들은 그렇게 하시다가 소액부터 이제 투자 가능하시니까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뭐 투자 자산 한 20에서 30%까지 늘리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P2P 업체도 좀 잘 선별을 하셔야 되고 그 선별한 업체들도 잘 분산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품도 좀 투자를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드레이트 이승현 대표님 그리고 윤혜라 개인 투자자님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화요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